점점 자신보다 좋아지는 사람 너와 함께 있으면 나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도 될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정말 3프로TV 앱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아, 축구 때문에요. 울고 웃었던 날들이 지나가 버렸네요. 브라질한테 사실 조금 실력 차이 조금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현실의 벽이 그렇게 높더군요. 그래도 우리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등 우리 태극 전사들 정말 열심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휴식의 기간을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날씨도 이렇게 추워졌으니까요. 언젠가 저희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기억의 편린을 잡고 공유해 드리죠. 70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사업을 4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상장 실패로 부채가 자본의 10배가 넘는 시절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자산을 흔들어서 부채를 다 갚고 금년에 인생 처음으로 개인과 회사에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성도 키우고 공부와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성실한 것은 기본이고요. 저는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아유, 정말 이 사업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네. 자산을 흔들어서 부채를 다 갚았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업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해당되는 업계의 산증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의 얘기인 듯 하죠. 이분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분들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식 투자로 또 부동산 요즘 또 많이 빠졌죠. 그리고 요즘 금리, 환율 걱정거리가 많으신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다 저희와 함께 좋은 노래로 힐링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세 분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공식 주치 선생, 비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대현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해야 이제 좋은 일들 있으셨겠지만 요즘 사는 게 힘든데 포르투갈전 정말 한편에 드라마를 써도 어떻게 우루과이 선수들 정말 안타깝겠어요. 이 토요일에 제가 보통 제가 쓰는 일간지 칼럼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이제 화요일에 칼럼이 나오는데요.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16강을 올라가니까 다른 제목으로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럼 제목이 좀 특이하게 우리는 박지성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는 약해, 허약해, 한심해, 유리멘탈이야 하지 말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처럼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다리의 통증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박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살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통증도 없는 삶이 정말 있지도 않겠지만 있어도 요즘 안 힘들면요. 정말 비공식적 삶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고통, 큰 아픔, 큰 시련 이런 거는 좀 우리 삶에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서엽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캐주얼하게 나왔습니다.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전 많았죠. 저는 이제 암도 걸려봤고, 그 다음에 저 예전에 이제 해외여행을 잘못 갔다가 저 감옥에도 한 일주일 정도 잡힌 적이 있었어요.
뭐 수리남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어디? 예전에 조금 위험했었는데 유럽에서 지금은 없어진 국가인데 유고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 예, 유고슬라비아가 그 당시 이제 입국이 금지돼 있었는데 예. 한국인 몇 명하고 거기를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금됐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 당시에 있었을 땐 도대체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유고를 할 수는 없겠지. 예.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추방 당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유고 내전이 발발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위험했었을 때죠. 그 뒤로 유고라는 국가가 없어졌어요. 진짜 그때 그 공포는 지금 생각해도 상상을 초래했던 것 같아요. 이야 외국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아니 왜 들어가지 말았는데 그걸 들어가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탐험이나 모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고 궁금하면 꼭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 10달러만 주면 다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서 한국 몇 명이 그때 같이 들어갔었어요. 같이 잡혔죠. 뭐. 배우고라도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 저기 어디지? 국경지역 자그레브. 자그레브. 네, 자그레브로 갔었다가 완전히 잡혔었죠. 예. 왜냐면 일단 얼굴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어떤 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끼리 그 갈등이 되게 심했었고. 그렇죠. 거기 저 이슬람도 있고 뭐 기독교. 실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제 가보면 자기 집에 깃발이 걸려 있는데 그 깃발을 보면 어느 종교를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되게 좀 위험했었고 위험했었는데 뭐 바로 저희들은 이제 체포가 됐었었죠. 아니 유고는 이슬람은 아닌가? 개신교와 개신교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 복잡다단한 그 지금은 이제 그런 국가들이 그쵸? 뭐 크로아티아니 뭐니 이렇게 다 나눠져 다 나눠져 있었지만 있죠.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유고라는 국가를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유고에서 또 수영 생활까지 하시는. 사실 센데요? 해코지란 건 아니었지만 되게 무서웠었던. 예. 센데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선엽 부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뭐 아주 그렇게 위중한 암은 아니셨던 거예요. 네네 그 정도는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암 수술을 하신 거죠. 예, 그죠? 수술했죠. 갔고 또 뭐 외국 나가서 이른바 빵에도 가보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오늘 3프로 상담소 드디어 96번째 순서와 함께 하실 우리의 힐링 뮤지션을 또 소개할 텐데요. 오늘 할 분은요, 참고로 제 딸보다 한 살 어린 분입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고 가요계에는 작년 10월에 데뷔를 했는데요. 실력 하나만큼은 뭐 거의 전국구, 거의 월드급입니다.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이 풋풋함 속에도 정말 단단한 실력과 단아한 목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죠. 싱그러우면서도 담백한 음색이 정말 매력적인 예빈나다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예빈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되게 훌륭하신 분이란 걸 아, 생각. 밀레니엄 베이비, 밀레니엄 베이비. 아, 그쵸. 99년도 몇 월생이시죠? 2월입니다. 2월. 네. 예, 한참 제가 그 밀레니엄 Y2K 그거 준비한다고 엄청 바빴을 텐데 그때. 근데 이게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건데 이게 몇 바퀴 돌아서 그런지 가끔 그 네. 예빈나다님 그 연령대 분들에게서 예. 우리 아재의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아니 99년생인데 오자마자 몸이 옛날 같지 않은 말이 막 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빈나나님이 내가 사실 출연자들 이제 뭐 학교 얘기나 뭐 전공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서울예대 공연학부 연기 전공이신데 네, 맞아요. 18학번 수석 입학자예요. 네. 아시죠? 서울예대가 서울대학교 가기보다 힘든 거.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어렵죠. 진짜 연예인들의 몇대 상식. 몇이었나요? 입학할 때도 엄청났을 텐데. 맞아요. 엄청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공연 학부를 통틀어서 네. 수석을 했답니다. 전공이 아니고 공연 학부. 네. 서울예대 공연 학부 선배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분들 한번. 황정민 선배님도 오. 있으시고, 그분들이시구나. 네, 그리고 네. 유재석 선배님도 있으시고, 유재성님, 네, 김수로 선배님, 김수로님. 네, 그리고 또 정유미 선배님, 네, 이런, 정유미. 배우 정유미 정유미. 선배님도 네. 엄청 많으시죠. 정말 네. 말을 하자면 한번 뵌 적은 있어요? 없죠. 네, 이제 촬영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하긴 그분들 네. 워낙 바빠가지고 네. 뭐 동문회나 이 막년회 이런데
보기 굉장히 힘든 분이죠.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개그맨 시험 한번 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예대 분들하고 맞닥뜨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진 거지. 예, 여쭤봤더니 정말 한 6개월 합숙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입학하려고? 예, 아니, 저기 개그 그 시험 보기 위해서도 아. 한두 달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몇 달을 합숙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붙으셨어요, 결국. 예. 이예빈이 본명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근데 왜 바꾸셨어요, 이렇게? 예빈나다. 뭔가 특이한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예. 뭔가 이제 튀고 싶은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4글자로 한번 이름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예빈의 빈이 밝을 빈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빛나는 그런 이름 뭐가 있을까 하다가 빛나다, 예빈나다. 하긴 이예빈 하면은 꼭 있었던 배우나 가수 같아요. 그쵸. 그죠? 맞아요. 어디선가. 네. 그죠? 근데 이제 예빈나다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동시에 예빈나다님이 블로그하고 노래 커버를 콘텐츠로 활발하게 활동, 유튜브가 16만 구독자라 이미. 네. 네. 대단하시다. 주로 노래를 하시나 보죠? 네, 노래를 처음에는 원래 그냥 브이로그 같은 걸 올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도 뮤지컬을 막 하고 이랬다 예. 보니까 주변에서 야, 너 유튜브 하면 노래 같은 것도 한번 올려줘 해서 친구들이 추천해줘서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700만이 돼버렸습니다. 노래 한 곡이? 네. 무슨 노래였을까? 무슨 노래인데? 이문세 선배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인데 네. 네. 700만 조회? 네, 지금 722만 회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우리하고 비등비등한데 우리 대선 후보 그게 700만, 800만 조회 나왔는데 야, 이거 완전히 오, 짱. 야, 대박인데요. 그 노래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네, 이문세. 우리 대학교 때 들었던 거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이문세 죄송합니다. 씨가 친구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문세님이 히트곡이 제일 많은 분이래요. 네? 그렇죠. 히트곡 우리가 들어봄직한 히트곡 수로 쭉 하면은 이문세님이 거의 단연히 1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작사가 그때 이형훈 님인가? 네, 이영훈. 예. 같이 마셨죠. 예. 이영훈. 정동찔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뭐 너무 많죠. 언젠가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유재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건 이런 노래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게 보면은 되게 옛날 노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뭐지? 나 옛날에 태어났어야 친구야. 된다. 친구야. 옛날 노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 50대를 가벼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빈나다님을 밀어드리는 거는 40, 50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빈나다님 덕분에 네. 저희 아재들이 또 숨 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 분들이 이게 다 좋아하고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맞아. 묘한 어떤 그렇지. 공감대를. 네. 오늘 12월 10일 날 크리스마스와 연말맞이 팬미팅을 우와. 하신다고요? 맞아요. 몇 시에 어디서? 5시에 예. 홍대 쪽에서 네.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예약은 다 끝났고 네, 그쵸. 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재 몇 분? 3분 정도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티켓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방송을 보고 난 꼭 가야 되겠다. 나 말리지 마. 나 죽어도 가야 돼. 그런 분 3분 추가 입장 가능하다니까요. 홍대? 네, 어디? 홍대요. 살롱 문보우라고 예. 되게 카페처럼 이쁘게 꾸며진 샬롱? 살롱이요. 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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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롱 문배우? 살롱. 문보우요. 네. 살롱 문보우에서 네. 오늘 저녁이니까 혹시 뭐 홍대면 또 가서 허탕 치면 또 딴 데 가면 되니까. 좋죠. 그죠? 그렇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미리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도 좀 초대장 좀 아니 보내주시고. 못 가는 사람들 위해서 좀 유튜브에 올려주시나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뭔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 오늘 구독
했습니다. 오! 아, 없어서. 한 명이 늘었다. 3명 늘 겁니다. 여기. 3명 늘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너무 많죠. 왜냐면 이제 대학교도 연기과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막 작품도 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노래도 좋지만 연기도 가끔 하고 너무, 싶다. 네.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 다 해도 되긴 하는데 그죠? 네. 아이유처럼. 아니, 딱 느낌이 제가 요즘 웹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오. 네. 딱 보는 순간 네. 딱 웹드라마 여주필이세요. 그 재밌는 것도 많잖아요. 네. 네. 속도도 빠르면서. 네. 와. 그건 되게 심오하던데요, 웹드라마. 심오하. 네, 요즘 웹드라마가 되게 나도 다음부터 잘 좀 젊은 연예인을 만나면 요 멘트를 쓸 거야. 웹드라마 여주필이에요. 야 이거 치명적인데. 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두 곡의 힐링송 준비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근 전후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구독하고 있는 세 분의 프로님들과 염승환 이사님, 박병찬 부장님의 왕찐팬, 생활력 강한 25년차 48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울트라 초특급 스몰 A형 52살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울트라 초특급 스몰 A형. 네네네. 엄청난 A형이신가 봅니다. 재테크에 관심 없는 남편이 제가 억지로 청약하라고 해서 20년 6월에 분양된 기존 주택 처분 서약 후 23년 12월 입주 예정인 2000세대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유자금 1억 정도를 그해 8월부터 입주일까지 하기로 하고 주식에 넣었습니다. 여유자금을. 현재는 다 그렇겠지만 마이너스 25%입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막 군 입대한 하나뿐인 아들과 남편은 자동차에 지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고 남편은 전쟁, 무기, 자동차에 빠삭합니다. 제 아내가 보냈나요? 장남이라 입이 굉장히 무거워서 어렸을 때 아들의 이름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항상 고개만 끄덕이며 의사표현을 합니다. 몸도 예민하고 약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남편 43살에 뇌출혈이 와서 3년을 쉬었고 올해 5월 박병창 부장님과 같은 망막박리가 와서 4개월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아들 첫 휴가를 나오는 날 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전 뭘 갖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은 남편이 이번 뉴 디올 신형 그랜저가 너무 갖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소나타 15년 타고 있어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약하면 1년 넘어서야 출고된다고 하기에 기존 집 팔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시기와 맞물리겠다 싶었고 그때 주식도 팔 예정이다 여윳돈이 생기겠다 싶어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랜저가 선출고돼요. 1년 후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요즘 취소하시는 분들이 취소가 많아졌어요. 네. 자동차주 또 예. 12월에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완전히 틀어졌고 현재 여윳돈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뺄 수도 없는데 네. 현대캐피탈의 이자율이 8%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차값에서 1,4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자가 높아지니까 네, 팩토리. 경악을 네. 했습니다. 서둘러 계약 취소해라 내년에 사주겠다 했는데 남편이 엄청 삐져서 지금 2주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심한 성격에 결혼 생활 동안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취소해서 화난 게 아니라 번복하는 제 성격 때문에 화났다는데 이건 차 취소해서 화나신 거예요. 그럼요. 남편 출퇴근이 차로 2시간 운전에 저녁에 눈도 안 좋은데 운전하는 게 불안해서 저도 빨리 바꿔주고 싶으나 현재 상황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사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윤태영 교수님 도와주세요. 또 주식은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다이어리 23년이면 3년째 쓰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다이어리 3년째. 찐. 우리 3년밖에 안 한 거니까 다 쓰신 거네요. 네. 좋은 취지로 사주신 거 알고 또 퀄리티가 저희가 개런티 해드리죠. 속지, 내지, 또 표지 다 좋은 퀄리티로 만들었으니까 잘 쓰시고요. 저희 다이어리의 닉네임 아시죠? 떡상 레드 다이어리니까 2023년에
그랜저가 아니라 벤틀리 사실 정도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스몰 울트라 초특급 스몰 A형. A형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소심? 뭐 사실 이제 혈액형과 성격이 이제 어떻다는 연구는 없는데요. 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혈액형 가지고 뭐 하는 건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네, 따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나 해외에서 뭐 A형이라서 뭐 이런 얘기 잘 네, 못 듣는 것 아마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다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은근 맞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전혀 없죠. 없다, 관계 없다. 네, 그게 뭐 아. 이게 사실 뭐 MBTI도 변하는데 네. 혈액형이야. 뭐. 무슨 형이에요? 전 A형인데 잡혀가잖아요. 아니 안 돼. A형이 소심이라는 거는 전혀 관계 소심 안 해요 여기. CIA형 같은 사람. CIA요. 윤 교수님 무슨 형이에요? 저는 좀 약간 복잡한데요. 이게 B형이 계속 나오다 막 또 O형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좀 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헌혈을 제가 좀 꾸준히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약한 B형이면 그럴 수가 있대요. B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난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제 혈액형을 네. 모르는데요. 네, 네. 저는 아주 스트롱 B형이래요. 사람들은 저보고 다 좀 B형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B형 특징이 뭐죠?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고집이 세다? 고집 세고. 예. 그냥 뭐 좀 잘 토라진다? 네. 여성분들이 그런 안 게 좋아하지 좀, 않나요? 예. 남자 B형? 근데 뭐 혈액형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O형도 했다가 아니 B형이 대부분 약간 남성적인 그런 거 아닌가? A형이 약간 소심. A형이 소심형이라고 돼 있고 음. B형이 약간 뭐 대범하긴 한데 약간 잘 자기 삐지는 주장이 강하고. 예, 약간 네. 나쁘게 하면 약간 예. 좀 이기적이다. 이제 예. 이런 얘기도 그런 거 같네. O형이라서 좋겠습니다. 가끔. 따르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차를 취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안 하신 거죠 취소를? 야, 아 취소했나 보다. 취소했으니까 삐진 거겠지? 네. 내년에 사주시기로 한 거니까. 아 근데 저는 너무 차를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그러게요. 이 아니 나 정도면. 진짜 안 와닿는 게 아니 남편분도 직장이 있고 맞벌이신데 뭐 일방적으로 아내분이 사주셔야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냥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집사람한테 뭘 사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럽네요 남편분이. 결혼 잘하셨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 제가 사주는 편이라. 저는 집도 제가 사고 제가 사서 그 집 샀으니까 가서 보라고 예. 그랬던 것 저도 같은데. 제가 다 산 것 같은데 이제 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아니 근데 예. 뭐 누가 역할을 하고 아니라 자기 주도형이고 근데 남편분이 되게 진짜 착한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사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남자한테 차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분께서 15년 이상 타셨으면 되게 성실하시고 제가 볼 땐 검소하신 분 같으세요. 15년이면 예, 오래 타셨네. 예, 그 정도면 혹시 내년에도 안 사줄까 불안하신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좀 네, 공증을 해서 내년에 반드시 사주신다고. 아, 근데 삐져가지고 2주째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 야, 약간 좀 못할 것 귀여운. 같은데. 그리고 말입니다. 너무 귀여우시네요 진짜. 네. 저랑 한번 자그랩을 한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년 연말까지 주식 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 주식은 끌고 가면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께서 어떤 걸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들고 계신 기업들이 다 좋아진다라는 건 아닐 거니까 그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어떤 종목인지를 모르니까. 예. 일단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네.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를 인도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돈으로 현대 자동차를 할 것이냐. 1년 보고. 1년 보고 네. 저라면 현대 자동차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를 받느니 그냥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라. 아, 원래 자동차를 사려고 했던 거면 자동차를 사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굳이 안 살 건데 자동차를 살 거냐 주식하라 하면 저는 주식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원래 주식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원래 차를 사는 용도의 돈이었었으면 그건 용도에 맞게 그렇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차 사는 걸로 주식해가지고 그랜저가 아반떼 되는 수가 있지. 아, 그 정도면 다행이고요. 모닝으로 가는 경우도 모닝. 예, 가끔은 자전거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하철로. 예, 지하철로. 용도에 있는 건 맞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 첫 휴가 이런 것도
그죠? 자극이 된 것 같아. 딱 이제 아들 두 번째 휴가 나오면 야 타. 딱 그거. 딱 유구렌즈. 예, 예. 유구렌즈 잘 빠졌더만. 예뻐요. 되게. 크기도 뭐 엄청 크던데. 근데 뭐 그랜저가 거의 에쿠스 맞습니다. 실내에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네. 저 그 레더 실제로 하면 봤는데 차가 너무 커서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랜저하고 지금 그랜저하고 비교하면 같은 차가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예. 차 운전할 줄 알아요? 저 아직 면허 없습니다. 무면허예요? 네. 오. 그래서 뭔가 면허를 따서 저도 막 드라이브 하고 싶고 하는데 약간 좀 사고 날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부모님이 운전하라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안 하시고 응. 어차피 또 제 차가 없으면 굳이 면허 또 딸 일이 있을까 하기도 하고. 매니저 지금 필요하지 않으세요? 매니저분 안 계신가? 있으세요. 그래서 있으시죠? 또 굳이 제 혼자 운전을 없으면 하는 제가 일이- 어떻게 좀 취직을 할까? 이분들이 오늘 왜 이러시지?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네. 소속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부장님 매니저 하시면 인기 많으시겠네요. 주식 관리도 해주면서. 너무 좋은데요? TV도 나오고 전참시 이런 데도 나오고 아직 그 꿈을 못 버리셨네. 키가 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분이라면 그냥 그랜저를 뽑기로 한 거니까 1년 기다릴 거를 빨리 나왔으니까 빨리 나왔네. 그리고 그냥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넣어서 1년 있다가 나올 기다린 것 건데. 같은데 저쪽 사정에서 빨리 나왔다. 근데 그걸 캔슬 해버리잖아요. 예. 캔슬한 상태의 심리가 어떨까. 그리고 계속 남편분은 16년 차 된 소나타를 가지고 2시간씩 출퇴근을 하신다. 그 1년 동안 계속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좀 시리어스하게 나와가지고 뭐 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된 차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는 자기 형편보다 한 1.2배, 1.5배 정도의 차를 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차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안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다른 걸 좀 아끼고 뭐 저처럼 이제 옷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비싼 음식 이런 걸 좀 아끼고 차는 외향이 뭐 엑스테리어가 좋고 막 누구 앞에 가서 막 뻐기고 그런 게 아니라 차는 정말 가격과 안전성이 전 비례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분 있잖아요. 차 그냥 하나 사주세요. 2주째 지금 집에 방에 그냥 안 나오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똑똑똑 여보 차 왔어 딱 한마디 해주시고 연말에 딱 그게 좀-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 편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빈나다님, 쓰시죠. 예빈나다님 아버님 그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68년생. 아이고. 저 이제 동갑이시고 제 1년 동생이고. 아버님은 오래된 차 모세요? 아니면 새 차 모세요? 오래된 차. 오래된 차? 모르세요. 네. 아버님은 차 바꿔달라는 얘기 엄마한테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마 그렇게는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려야겠구나. 아유, 좋은 딸. 그래서 뭐 약주 한 잔 드시고 얘기하시겠지. 재밌으라고. 그쵸. 그럴 때 반응을 잘 해주세요. 네. 아빠 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겉으로는 웃지만 상처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 때 그러는 게. 아빠 나중에 안 해줘도 돼요. 네.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좋은 정말 걸로. 좋은 차. 그렇게. 그 약속 안 지켰다고 뭐 그런 아빠는 없으니까 네.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 아버님 용기 있으시네요. 아, 못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런 생각. 그래요. 그러면 아빠한테 지금 차는 못 해주시지만 또 여기 삼프로 TV에 네. 출연해서
이 방송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빠를 위해서도 노래 불러주시고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우와. 힐링송 어떤 네. 노래죠? 산책하러 갈래라는 좋아요. 곡이에요.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가을에 냈었는데 좀 산뜻하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네. 바로 널 좋아해라고는 말은 못하고 그냥 나랑 잠깐 산책하러 가자 이러면서 네 그런 풋풋한 노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웹드라마 연출해도요. 연주필. 나도 그럴 것 같아. 우리 딸이 이제 아빠 좀 걸을래? 딱 그랬을 때 딱 커피 딱 네. 아빠 좀 걸을래. 투자 손실된 거 보잖아. 좋아요. 그러면 예빈 나다님의 풋풋하네요. 산책하러 갈래? 힐링송 청해 듣죠. 샤인 빛나는 아침 가장 먼저 보는 건 역시 너의 알람 오늘의 날씨 맑은 길을 걷다가도 답장이 왔나 봐도 눈치 없이 보인 너의 스토리 맘속으론 100번도 더 말해봤었는데 왜 너만 보면 그냥 멍해져 이젠 나도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랑 산책하러 갈래 기분 좋은 날에 나란히 눈 맞춰 좀 걷다 보면 달라질걸 눈 맞을지 몰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이 생길 것 같아 월화수목금토일 너만 생각해 너에게 빠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어때 이미 난 마음 정했는데 빨갛게 물든 내 얼굴을 돌려내 하! 드라마보다 더 설레 넌 내 주인공이야 원래 숨이 막힐 듯 달콤한 스토리 맘속으론 100번도 더 말해봤었는데 왜 너만 보면 그냥 멍해져 이젠 나도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랑 산책하러 갈래 기분 좋은 날에 나란히 눈 맞춰 좀 걷다 보면 달라질걸 눈 맞을지 몰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이 생길 것 같아 네 진짜 상큼하네요. 야, 산책 가고 싶네. 네? 제 아들한테 이거 들려줘야겠어요. 너 예빈 나다랑 산책하러 갈래? 며느리로? 우리가 진짜 그랬더니 며느리 사위 얘기를 할 때가 됐네. 제가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네. 아주 제 친한 친구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딸이 결혼한다고 저거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4일 날 여기서 라이브가 있잖아요. 라이브 콘서트가 있는데 네. 그 전에 딱 가서 예식장에 갔다. 야, 그래 제가 지난번에 주례도 했잖아요. 네네. 우리 작가분 박 작가님. 주례를 딱 하고 났더니 주례를 하고 나오는데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여성 작가분 주례를 부탁받고 하니까 내 딸 주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나? 내가 할 수는 없고 요즘 뭐 주례도 잘 하지도 않는다. 안 하는 분위기도 하는데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벌써 나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아빠하고 관계 좋으세요? 네. 좋으실 것 같아 진짜. 아, 그래요? 아빠도 정말 좋아할 딸. 아, 그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좋으셨. 따님이 공부도 잘해. 음. 노래도 이렇게 멋있게. 차도 사줘.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 못하다뇨. 어떻게 서울예대 수석 입학? 입학이신데. 공부가 꼭 뭐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공부는 아니죠. 그렇죠. 어떤 자격을 갖추는. 산책하러 가려면 진짜 네. 우리 의료계에서 사랑해야 되는 노래라고 아. 생각합니다. 운동회 이런 거 음. 하면 이렇게 운동 그러면 다 좀 싫어 이렇게 아, 많잖아요. 그렇죠. 숙제인데 음. 그거 말고 딱 산책하러 갈래?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겠네. 네, 요즘 좀- 근데 젊은 분들이 예전에는 뭐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녁에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이나 남산이나 뭐 이런 걷는 데 가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막 이렇게 딱 갇혀 있고 딱 걷고 그런 그렇죠,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음. 보면 친구들끼리도 청계산 같은데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랩도 잘하시네요. 아. 여러분 오늘부터 산책할 때는 나랑 산책할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산책하면 돼요. 꼭 내년에 꼭 여주가 되셔야겠어요. 네. 그 OST도 부르고. 좋아요. 자 예빈 나다님 네. 네. 사연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군대 입대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군대 입대했었는데 지금은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군 입대 초기에는 1,800만 원까지 벌었다가 지금은 600만 원쯤 남은 것 같네요. 사실 이 정도 손실폭이면 복구가 힘들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주에 몰빵한다는 것의 위험성, 손절이나 익절 타이밍에 대한 고민의 부재 등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생각하지 않고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산 것에 대한 후회도 남습니다. 이것을 정리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 아버지께서는 솔직히 너 나이에 1,000만 원은 돈도 아니니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느껴보라고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다른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남깁니다. 3% 타이거 자산 배분 전략에 참여한 후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복리 수익의 마음의 안정감과 매력을 느껴 현재 대략 1,500만 원 정도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푼돈을 자산 배분해봐야 푼돈인 것을 잘 알기에 대학생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억의 자산가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푼돈을 손에 쥐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자산 배분? 단숨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생기는 개별주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님들은 손절이나 익절을 무슨 기준으로 하시나요? 그 기준은 주식을 사기 전에 네. 미리 결정하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야,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선엽 부장님께서 진짜 잘 예.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주제네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께서는 이득이 있으셨는데 챙기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네. 것 같죠. 결국에 이제 매수를 하셨었을 때 뭐 좋아 보인다는 이유는 있었지만 얼마간의 업사이드가 있는지, 즉 얼마 정도 오를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없으셨던 게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000만 원 정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요. 돈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전 일단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귀한 거죠. 예. 두 번째는 향후에 소액이든 거액이든 사실은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감내해야 할 만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의 사용처도 되게 중요하고 네.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샀을 땐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어떤 성장성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셨다가 그 기준이
꺾이면 사실 손절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왜냐면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 내외에서 손절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또 어떤 기업도 실적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10%여도 그렇죠. 들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몇 %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사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 때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이후에 방향이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손절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익절은 답이 없습니다. 즉 수익이 났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에 대한 답은 없는데 예. 그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해두는 겁니다. 처음에 살 때. 아. 예, 나는 이 정도 되면 기계적으로 하겠어. 사실 이게 기계적으로 안 되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 더 하락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손절하게 예, 손절도 안 되고 우리가 아니고 차익 실현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분도 비슷하시겠지만 사실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너무 아까우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게 1000에서 1800이 됐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한 1600이었어도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제일 중요한 게 맺고 끊음이에요. 이러니까 더 걸 것 같고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고 이러면 그러니까. 평생 가도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원칙이란 딴 게 원칙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으면 그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원칙이라고 불려야 될 것 같고 그 원칙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향후에도 또 좋은 기업을 사시다가도 또 좋은 타이밍을 놓치시고 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좋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 원칙은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야 하는 이유 그게 실적인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실적이면 실적을 꾸준히 보아가면서 매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모멘텀이라면 또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이 반대 성격으로 변했었을 때 그때 제가 볼 때 손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예를 들면 딱 세 가지의 경우에 매도를 한다.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 수익 달성했을 때. 두 번째,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네? 그랬을 때 이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매도하고. 세 번째는 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너무 좋은 투자의 기회를 발견했을 때. 그럴 때 그죠? 현금이 있다면 그걸로 사지만 현금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거라도 팔아서 산다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에만 매도를 한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에만 매도하는 케이스는 참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때문이죠. 와 겁나서 막 손실 보고도 팔고 야 진짜 더 올라갈 게 확실해 보이는데 더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야 이렇게만 오르면 내가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또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대와 실망이 계속 교차하는 게 인생이기도 한데 주식 투자도 그 기대를 좀 줄이고 실망도 좀 컨트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소중히와 욕심, 욕망과 이게 적정한 수준을 그렇죠. 유지하는 게 워렌 버핏 그분의 기준에는 뭐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감정적이지 마라 뭐 이런 뭐 형님이 벌써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참 감정에 저는 이거 보면서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인기 드라마 하나 생각났습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거의 주식 갖고 지금 맞아요. 제가 오히려 못 사게 하니까 상대방이 내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 그 사장이 더 사는. 그 백화점 사장님. 네, 그 약간 있던 회사 닷컴 때 S 기술. 그래서 이제 대박이었죠, 대박. 네. 대박이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근무할 때 내 보스가 한국 그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은 왜 하루에 이렇게 5%씩 6% 오르냐고. 그리고 이 기업은 왜 상한가를 쳤냐고 저한테 리포트를 써내래요. 그래서 리포트를 써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이다. 그럼 뭐 다이얼 패드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오랜만에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상한가예요. 똑같은 일. 보스가 야 뭐 이렇게 맨날 상한가를 일주일씩 치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No reason. 이유가 없다. 이유 없다. 그 얘기는 자기가 그러더라고. No reason이야?
그러면 셀이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은 셀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원래 주식이 이유 없이 오를 때가 최고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개별 종목으로 그럴 때고 정말 이유 없다라는 뜻의 함의는 뭐냐면 타당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죠. 그럴 때 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도 이유 없이 내릴 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내릴 때 휩쓸려서 누군가의 심리에 의해서 내린다. 그럴 때는 바이라는 거죠. 바이. 합당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성적인 투자예요. 여러분. 요행, 운, 그죠? 와, 대박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투자라고 하지 않지, 그죠? 예. 근데 이제 젊은 대학생이 생각을 많이 했네, 그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이래야 계기가 늘지 될 것 않을까요? 같아요. 이래야 예. 늘죠.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친을 혹시 사귈 일이 있으시면 네. 주식 투자를 해봤냐고 꼭 물어보세요. 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나 주식 같은 건 절대 안 한다. 음. 또 주식을 하긴 하는데 막 대박의 꿈을 그런 걸 이제 딱 주식을 알긴 있지만 규모 있게 조금씩 원칙대로 이런 거를 딱 얘기하는 분은 믿을 수 있죠. 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그거를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를 아니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다 나쁜 남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 물정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경제관념이. 그쵸. 앞으로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올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일반인들이 일반 직장을 다녀서 집을 사거나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재테크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식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네.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겠죠. 네. 예. 주식 투자 안 해보셨죠? 네.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수로서 더 그럼요. 활발하게 활동해서 아버님 차도 좀 사드리고 나중에 그 돈 많이 모이시면 저한테로 오세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거로. 매니저로 대기 중인 야. 분이 그러니까. 운전도 하고 재테크도 해줄 수 있는. 그렇지. 운전 쭉 하다가 경호도 잘해 주실 것 아, 같아요. 그럼요. 공연하고 있을 때 또 착 연구해서 1타 3피입니다, 저는. 네. 나다님 딱. 두 번째 힐링송은요. 네. 두 번째 곡은 제 데뷔곡인데요. 음. 어떡하면 좋아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제 음. 어쿠스틱의 느낌이고 계속 또 산책하러 갈래랑 비슷하게 짝사랑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너밖에 안 보인다. 나 어떡하면 좋아. 이런 노래입니다. 혹시 뭐 짝사랑 많이 하셨어요? 어! 아니, 왜냐면 그게 감정이 내가 겪어보고 뭐 그래야 그런 것들이 더 잘 살아나잖아요. 그쵸. 예. 너밖에 안 짝사랑의 보인다.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네. 짝사랑만 몇 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너밖에 안 보인다. 네. 정말 힘들겠네요. 어떡하면 좋아? 네. 자, 예빈나다님의 두 번째 힐링송 데뷔곡이라니까 더 의미가 있겠네요. 어떡하면 좋아? 청해 듣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중 단 한 사람 오직 너만 보이는 걸 어떡해 스치듯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너와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서툴러 괜히 실수할까 나 걱정을 하게 되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이상해 알 수가 없는 걸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 마음이 뭔지 그냥 웃음이 나 어떡하면 좋아
표현해도 될까? 가만히 네 앞에 한 걸음 다가가 서서 널 바라보고 있을 때면 두근대는 심장 소리가 들려오는 걸 어쩔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너무 서툴러 괜히 실수할까 나 걱정을 하게 되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이상해 알 수가 없는 걸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 마음이 뭔지 그냥 웃음이 나 어떡하면 좋아 너와 함께 있으면 나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이런 내 마음 알 것 같아 이제 사랑이란 이 감정이 어쩜 자신보다 좋아지는 사람 너와 함께 있으면 나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도 될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빈나다님의 노래는 굉장히 상쾌하면서도 너무 잘하시네. 약간의 여운이 있군요, 그죠? 너무 밝아요. 노래가 응? 좋습니다. 예. 약간의 여운이 있어. 오. 끝나지 않을 듯하면서 끝나버리네. 짝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웹드라마 여주로 아. 약간 상상이 됐어요. 정말.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요즘 그쵸.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딱 아. 노래 들을래? 딱 하면서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네. 사랑 고백할 때. 곧 제가 조만간- 매니저로 자리 옮기겠습니다. 조만간 공중파하고 케이블의 경연 프로그램에 굉장히 화제가 될 그런 소질과 재능을 그러니까요. 천부로 받으신 분이 아닌가 기대가 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명해지더라도 3프로 TV는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요. 이미 유명하시죠.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당연하죠. 자, 예빈나다님의 감미로운 노래와 함께한 또 두 분의 사연과 함께한 3프로 TV 김프로 상담소 1부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잠깐 목 좀 축이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배울 텐데요. 2부는요. 요즘 정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자산이죠. 부동산. 주식보다도 어쩌면 요즘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셔서 유튜버로서 얘기를 좀 솔직하게 이 컨텐츠 이게 출연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덜 솔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유튜버 한번 모실 테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고요. 예, 나다님, 네. 예빈 나다님 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기원하면서 네.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